인터뷰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칭찬 주인공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좀 민망하고 그런데 혹시 어떤 의원님께서 칭찬하신지 들으셨어요? 큐시트를 봤으니까. 자,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광재 의원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사실 민감한 사안으로 여야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의 어떤 자세와 또 정치 역량에 대해서 저는 일단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광재 의원님은 사실 진보를 지향하지만 진영에 갇히고 싶지는 않다. 그런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세계의 흐름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실천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꼭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광재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잊지 않고 저를 칭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통일위가 우리가 사실 국내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다르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내치의 문제는 실패하면 정권이 바뀌면 되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결국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태규 의원이 열정적이고 굉장한 리더십으로 진영을 넘어서 합리적인 정치를 펼치는 이광재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삼선 의원이십니다. 자, 근데 21대 국회가 조금 더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러기도 하셨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21대 국회에 어떻게 느끼셨고, 또 지금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주로 이제 외국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여의도는 오히려 과거로 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응하기 힘든 시간이었고요. 또 10년 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보통 안 달고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배지는 또 사라지는 거니까 조금 더 제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부족한 게 많다. 사실 그 다른 분들께도 이제 여쭤보면은 우리 이광재 의원 하면 진영을 떠나서요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중도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께서 그런 평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뭐 한편으로 좋은 점은 사람이 좀 넉넉하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색깔이 없는 정치인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죠. 사회가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아요. 결국 누가 더 진화하는가. 사실 진보 보수 안에도 수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진보 보수 안에도 진보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화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는,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결국은 이 변화의 원동력이지, 내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게 마치 옷도 유행이 있듯이 네.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이 중간층이 두터워야, 허리가 두터워야, 우리 축구 경기든 농구 경기든 사람이든 다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들 클래스나 중간층이 좀 탄탄한 자기 역할, 경제에서는 중산층,
경제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중간층, 그런 목소리가 좀 더 탄탄할 때 저는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지나오신 정치적인 발자취를 저희가 조금 같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지역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지역구가 강원도 원주 갑이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접 원주로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역 주민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자,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시내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면 1시간 반이라는 거리가 걸리거든요. 원주시의 전체적인 학령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우리 기업도시는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기업도시 고등학교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기업도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서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해 3월에 강원도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각종 공청회라든지 또 기업도시 필요성에 관련된 설문조사 같은 게 있으면 기업도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이제 기업도시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주민들을 그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진심을 조금 받았고요. 이 기업도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던 게 가장 큰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네, 원주의 발전을 이끄는 곳 중 하나가 기업 도시일 겁니다.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좀 의아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원주 기업 도시가 뭔가 일자리가 있는 중소 도시가 필요하다. 기업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아파트를 짓고 지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회사도 거의 다 들어왔죠. 빈 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학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제가 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먼저 좋은 학교를 먼저 져요. 근데 우리는 집부터 먼저 짓죠.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학교 땅도 없고 이런 문제를 좀 확실히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의료, 문화 이것이 패키지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 더더군다나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씩 낭비를 하는 그 삶이 이제 없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도시가 제공돼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에서 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애정도 남다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요즘 또 다르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십니까? 결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고 지방 소멸 문제죠. 그리고 인간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강원도라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1년에 50만 명의 귀농귀촌을 하는데 20, 30대가 40%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4도 3촌
나흘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과 중소도시에 사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러면은 서울과 강원도가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강릉 철도 연결하고 나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부대가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있는 거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고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으로 뭐 근데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이 발전을 세상에는 두 기대하겠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분하고 더 사랑하시는 분하고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실 분하고 네. 자, 이번에는요, 의원님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학이라는 게 흔히 그냥 상아탑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대학 안에 R&D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기획 생산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대학이고 어디가 도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만 해도 대학이 56개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학 도시라고 하는 그 보스턴의 38개보다 꽤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힘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캠퍼스 타운이 서울이나 또 전국 각 지역의 도시들에 여러 개가 생기고 활성화가 돼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대학 도시가 활성화된다면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를 보면은 도시 안에 섬처럼 돼 있었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이제 대학 안에 기업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법은 굉장히 진일보한 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법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잘 여기저기 사례가 나와가지고 우리 도시와 대학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업직접법.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틀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특히 IT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내에 그 부지가 넓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 4,400만 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대학교를 보면은 연습님이 100만 평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기업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대학교는 각종 연구시설과 실험시설, 그다음에 좋은 대학 교수의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좋고 또 학생들로 봐서는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취직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대학, 그리고 학문의 연구를 하는 대학, 그런 쪽으로 거듭나야만 좀 젊은데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네, 뭐 취업 얘기도 그렇고 또 진짜로 필요한 곳에서 또 인력을 구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 상태로 싶습니다. 냅두면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워질 거라는. 근데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무너지면 지역이 소멸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또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자,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목표로 두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는 우리의 외교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엔 세종연구소랑 협력을 하다가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은 국회 내에 연구원을 만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가 아니고 그들의 박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일어나는 그 기반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석학들을 국가와 그 민간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해서 국내 세계 석학의 강의를 우리가 만약 1000명, 2000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전 세계 언어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수많은 대학생이 아마 대통령이 가서 발이 나준다는 공약보다 이런 교육에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판 넷플릭스죠. 이걸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세계적인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이 디지털 강국으로 데이터가 있는 나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망 있으시다면요? 일자리는 시장과 함께, 주택, 보육, 교육, 노후연금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부강해지는 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목표는 제가 좀 반드시 한 부분에서는 프레임을 만들고 분명히 기여하고 싶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에게 진짜로 칭찬하고 싶은 동료 한 분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 선배님을 추천드립니다.